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입니다. 오늘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드물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시간이 잘 맞아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네요. 자, 일단 제목은 3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원래는 이제 3라고 영어로 3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제가 붙은 것 같고요. 뭐 보시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물들이 익숙하진 않은 인물들이고요. 주연 배우가 밑에 포스터를 보시면 박 루슬란 감독, 아스카르 일리아소프, 이고르 사보치킨, 사말 예술라모바입니다. 보기 드문 감독 박 루슬란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한국 한예종에서 수학을 한 고려인 4세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연출 장면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박 루슬란 감독이에요. 예, 루슬란 감독이고 옆에 이제 배우들이 이제 보이고요. 이분이 이제 박 루슬란 감독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배우들은 그래도 이 러시아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이 위에 보이는 누나 역할을 맡고 있는 사팔 에슐라모바, 아이고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이분은 이제 깐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배우고요. 이분도 이제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던 그런 부배우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분이세요. 자, 이 영화가 사실 많은 면에서 연상시키는 영화는 두 편의 영화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과 그 다음에 조디악이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가 이제 실제 살인 사건을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에다가 시대적인 무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3 아직 끝나지 않았다도 실제로 1979년 카자흐스탄이 당시 이제 아직 소련의 소속이었을 때 등장했었던 연쇄살인범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영화가 3라고 하고 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거는 영화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막이라고 할 수 있다. 딱 영화 시작하자 거의 영화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막은 쫓아라이고요. 2막은 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3막은 이절한 제목을 갖고 있는데 나름 또 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딱 범죄 스릴러물이라고만 딱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화고요. 좀 더 장르적으로 일단 헐리우드 스타일의 영화들에 익숙한 분들에게 막 추천할 만한 뭐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약간 이 중앙아시아 계열의 영화들이 그 속도가 좀 둔중한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 역시도 둔중한 느낌 그리고 과묵한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에 적응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역시 만만치 않은 묵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고요. 대신 좀 인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스타일의 영화라는 점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모호하죠. 이 영화가 확실하게 그것을 대사로 표현하거나 이제 뭐 그런데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있진 않고 이 시대적인 느낌들과 당시에 이제 영화의 그런 구도들을 잘 구현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시대극이라고 하는 그 장르고요. 79년도면 이제 뭐 꽤 시간이 많은 흐른 시간인데 영화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하면 3라는 제목처럼 또 3명의 주인공인데 이 중심 인물은 신입수사관인 셰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스카르 일리아쇼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셰르의 누나입니다. 디나 교사이고요. 그리고 셰르를 거의 이제 남매인데 거의 이제 키우다시피 한 마치 어머니 같은 누나입니다. 되게 지극정성이고요. 이 인물은 스네기레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 셰르가 수습 수사관으로 이제 투입되었던 현장의 일종의 리더예요. 경위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말하자면 이제 소련의 이제 79년도에 소련의
아주 성실한 관료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나는 이 남성들, 특히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보면 과보 수준으로 되게 걱정하고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인물이고요. 이게 아마 당시에 재생할 때는 소련의 여성상들의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 자기 자식이라든가 자신의 돌보는 인물들에 대한 그런 어디 가서 해를 당할까에 대한 그런 공포, 뭐 그것이 국가의 폭력이든 뭐 외부의 폭력이든 그런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셰르는 이제 막 사회 현장에 뛰어들게 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약간 멋모르고 약간 그 영화에서 일부에서는 이 셰르가 이제 현장에 부인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연쇄살인범의 범죄를 이제 맞닥뜨리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 부산영화제 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틸컷들을 보면 이제 셰르, 이거 영화의 중후반부고요. 초반부. 네. 이 영화에 이제 조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인물들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물은 사실 주역이 아닌데, 영화의 초기에서 그 초기 시대적 풍경 속에 이제 일종의 사교 집단,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재림교 같은 그런 집단의 종교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런 막연한 종교적 믿음 같은 것들이 일종의 직접적인 사건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기보다는 이 범인이 갖고 있는 또 막연한 종교적 믿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예고하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집착? 이런 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셰르죠. 셰르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그네트라고 이제 부임하자마자 연쇄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돼서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막 힘이 세거나 무력이 강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의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현장에 어쩌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 영화의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사실 범인을 쫓는 과정 자체가 뭐 이렇게 스펙타클하지 않거든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약간 황량한 느낌의 공간들이 많고, 이 박 루슬란 감독의 그 연출 역시도 그런 79년도의 소련 시대 치하의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황량한 미장센으로 묘사를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삐걱삐걱 거리는 세상을 어떻게든 이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 둘의 관계, 남매의 관계가 굉장히 애정 어린 관계로 굉장히 묘사가 되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지금 이 주인공 남매와 비견되는, 여기 이제 스틸컷에 나오지 않지만 일종의 영화 속에 대립되는 그 범인 역시도 남매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두 번째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인물 다나라는 인물이 이제 사실 동생이 점점 그 다정함 같은 걸 잃고 직업에 몰입하게 되면서 누나와 싸우게 되고, 누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결혼도 하지 않고 매일 동생만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내 걱정, 이제 나도 컸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누나도 화장도 좀 하고 나가서 남자도 만나고 좀 이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화가 싸우고 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제 물론 영화가 빌드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사건 현장에서 동생이 다치고 들어오니까 막 이 형사반장에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이 형사반장은 일종의 그 어느 정도 성장한 아버지니까 이제 너는 지금 누나가 일종의 과보를 하고 있는 거다, 얘를 좀 부끄럽게 하지 마라, 얘는 충분히 이제 성장한 아이로 이제 키워야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성숙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이 인물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누나는 이제 그런
동생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싸움도 나고 분쟁도 나는 건데, 이 누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중반부부터가 사실은 이 주인공인 이 주인공인 셰르가 광기에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원래는 외부자에 가까웠던 인물이었는데, 이 누나가 이제 누나를 잃게 되니까, 누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누나를 잃어버렸다는 감정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쉐르를 폭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점차 이 쉐르의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 소련 체제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제 갑자기 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범상한 범죄 스릴러물의 추종물로서의 매력보다는 그런 두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는 그런 종교적 광기에 빠진 어떤 그런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것이 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괴상한 남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남매들, 우리가 현실 남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남매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남매들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이제 구체로 설명은 안 되지만 당시 시대적인 풍경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다 보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위험이 너무 널려 있으니까 여성들은 그런 좀 방어적 기제들이 굉장히 강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남매라든가 가족주의의 성향이 되게 강해진 거죠. 영화에서 재미있는 건 보면 이런 일종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게 이 영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주인공 남매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나가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조실부모한 거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 형사반장의 경우는 직업적 공간에만 있고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뒤에 등을 보이고 있는 이 남자는 자수를 한 남자인데, 실제 범인은 아니에요. 실제 범인은 아닌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제 자신의 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제 자수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선 제대로 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 등장인물들은 그 비틀어진 가족 관계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전해지는 주요 메시지, 그러니까 이 누나와 형사 반장,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셰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죠. 물론 둘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둘이 이제 영화에서 걱정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둘의 이제 이 영화에서는 언급되다가 일부러 맨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셰르가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친 시대라는 얘기죠. 이 시대 속에서, 폭력적인 시대 속에서 셰르가 이 거의 미치광이 연쇄살인범을 쫓다가, 지금 이제 영화 이거 후반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셰르가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그러니까 광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의 광기에 휘발려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을 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형사반장과 이미 살아있지 않을 걸로 보이는 누나의 회상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 타이틀에 잊어라 라는 타이틀이 되는데요.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게 보는 일종의 그런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시대적 느낌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통증 같은 것들, 그것이 이 영화의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라고 하는 이 영화는 사실 장르적으로 뭐 화려한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되게 폭주하는 후반부 장면에서
액션 장면 시퀀스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답답할 정도의 이제 그런 능력 부재에 의해서 되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범인도 되게 빨리 밝혀져요. 영화의 거의 중반부에서 이미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고 그 범인의 미친 짓도 보여주고, 근데 그 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82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문에 체제의 수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소련에는 그런 연쇄살인범, 미국에나 있는 연쇄살인범이 소련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연쇄살인범이 벌인 엽기적인 일들도 소련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형사들이 업적을 대우받아야 할 형사들이 밀려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정책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형사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모습들까지 그려질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 소련 사회의 또 시대적 풍경들을 갖다가 약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소련이라고 하는 그 소련 치하의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동네의 배경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이모저모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각본상으로 이 두 남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지는 주인공 남매 셰르와 다나라고 하는 굉장히 애정어린 남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동생이 위험한 세상에 나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나의 모습,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저지른 동생을 막연하게 지키려고만 하는 범인의 남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되게 닮은 구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닮은 모습들. 심지어는 이 영화의 그 범인을 보호하는 누나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범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영화의 배경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희생에 눈 감는 그런 둔감한 모습들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막상 실제로 이 남자 주인공 역시도 그 전까지는 담담하게 사건을 갖다가 바라보다가 어떻게 보면 외부자의 모습으로 보다가 정작 자신의 가족이 일이 되어야만 사건에 몰입하게 되고 그 고통에 치를 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소련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대한 좀 그런 통찰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이고, 사실 이런 영화를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일종의 스타로 기대되고 있는 박루슬란이라고 하는 인물의 독특한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장르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친절한 영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까지 지금 잠깐 보고 왔던 3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화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